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제강점기 경남에선 최소 15만 명이 해외로 강제 동원된 사실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직격 인터뷰에서는 합천 일회공원의 명칭 변경 활동을 하는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 고동희 간사를 만났습니다. 하동 야생차로 만든 가루 녹차가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중고차 대기업이 순천의 지점 설립을 추진하자 지역 업체들이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MBC 경남은 일제강점기 경남의 강제동원 실태를 국내 최초로 확인해서 기획뉴스로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10만 건의 기록물을 통해 경남 출신 15만 명이 해외로 동원된 사실을 보도하겠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1941년부터 4년 동안 소련 사할린에서 탈주한 조선인 명부입니다. 일본 경찰이 작성한 문서로 846명 가운데 무려 절반이 경남 출신입니다. 지역별로는 밀양군이 54명으로 가장 많고 합천군과 울산, 창녕군 순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의 상징인 군함도 해저 탄강에는 100명, 중서부 태평양 지역인 남양군도에는 659명이 농장 등에 끌려갔습니다. 39년부터 해방이 되는 시점까지 남양구도 쪽으로 매년 수천 명이 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해외로 동원된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130만 명 가운데 최소 15만여 명이 경남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이 중 노무자 13만여 명은 탄광과 공장 등에 끌려갔고 2만여 명은 아시아태평양 전쟁에 군인과 군속으로 동원됐습니다. 특히 육군과 해군에 동원된 2,8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공습이 심했던 지역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주 사망을 했거나 또는 부상을 입었을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사망 지역은 남양군도와 필리핀, 일본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출신 지역은 부산이 가장 많고 통영과 울산, 창원 순이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 봉안된 희생자 유골 1,200여 위 가운데 경남 출신은 1,100위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강제동원 실태는 경상남도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문 기관에 의뢰해 10개월의 조사 과정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오늘 낮 기온도 평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창원과 진주의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 경남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양산 등 경남 동쪽 지역에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지나겠는데요. 또 내일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경남 서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가 오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 청정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이 20도, 창녕은 21도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창녕 30도, 거제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낮 기온은 28도, 합천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한 주 내내 비 소식이 잦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온은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직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전두환 씨의 아호를 딴 합천 일해공원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지역사회 활동이 활발한데요.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 고동희 간사를 정성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최근 전두환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어떤 사과 반성도 없어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그 전두환 씨 아호를 딴 일회공원 명칭 변경이 왜 필요한지 좀 짚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 공분이 큽니다. 국민적 공분이 큰 그런 인물을
이게 마치 추앙하는 듯이 공원 명칭으로 정하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더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합천 이미지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합천하면은 이래를 떠올릴 거고 전두환을 떠올리게 되면은 여기 사는 사람들도 같이 이제 부끄러움을 국민들이 느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지난달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 국민운동본부가 지역신문에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회공원을 유지하느냐 변경하느냐 그 의견에 대해서 변경해야 된다는 게 56%가 나왔고 그냥 유지 입장이 36% 해가지고 약간 20% 정도 차이로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는 국민이 다수였습니다. 2007년도에 그 명칭이 변경되고 나서 그동안 한 번도 그 국민들의 여론들을 확인할 기회가 없었는데 현실상의 목소리는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컸던 게 사실인데 실제 밑바닥 국민들은 공원 명칭을 변경하자는 게 다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지난달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 국민운동본부가 지역신문에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군 관계자는 좀 놀랍다고 얘기를 자기 표현을 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명칭을 유지하자고 하는 입장 쪽에서는 불공정하게 된 거다, 객관적이지 않다 이런 걸 주장을 하고 있어서 군에서 중립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8월 말 9월 초에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을 군에 문의한 결과 계획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군이 떠밀려 가지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별로 의지가 없다는 걸 확인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군에 압력을 넣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천 지역에는 일회공원뿐만 아니라 전두환씨의 잔재가 곳곳에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는 의견을 달리하는 보수층도 있어서 활동이 쉽지는 않으실 텐데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이 되면은 첫 번째로 전두환 씨를 집 자택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문해서 이 지금 합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스스로 좀 철회해 줄 것을 요청드릴 참이고요. 두 번째는 전두환 씨가 사과와 반성이 없었는데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저희 국민들이 광주에 가서 광주 관계자분들한테 뭐 사과와 반성하는 국민들도 설득을 하고 해서 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뭐 이것 가지고 새 과시하는 것보다는 군에 요청드린 거는 뭐 토론회라든지 공론화위라든지 솔직하게 서로 흉금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원로들하고 그리고 뭐 노동, 농민, 각계각층을 공원 명칭을 변경해달라는 선언을 8월 말쯤이나 9월 초쯤에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 국민들 선언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국민들한테도 좀 이거를 바꾸는데 좀 동참해달라고 하는 국민청원 운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동 야생차로 만든 가루 녹차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내면서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하동군이 직영하는 가루녹차 생산 공장, 창고마다 말린 찻잎이 가득합니다. 국내에 단 2대뿐인 살균기로 찻잎을 소독한 뒤 맷돌 모양의 분쇄기에 넣어 갈면 고운 입자의 가루녹차가 완성됩니다. 가루녹차가 대량 수출된 건 지난 2017년 문턱이 높기로 유명한 세계적인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인 스타벅스였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뚫어낸 수출길은 농작물이 어는 동해로 인한 피해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지난해까지는 고전하다 올 들어 회복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호주 등 8개 국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38톤을 수주했습니다. 스타벅스에 납품이 되다 보니 인지도가 높아졌고
세계인들도 녹차를 건강식품으로 많이 찾다 보니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가루 녹차용 야생차는 품질 유지를 위해 차광막을 씌워 재배합니다. 그래서 1등급 찻잎의 킬로그램당 납품 가격은 4,000원, 일반 재배한 찻잎보다 4배가량 비쌉니다.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 인건비가 많이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차광가 하면 단가가 높기 때문에 농가에 많은 보탬이 됩니다. 커피에 밀려 고전하는 녹차 산업이 가루 녹차 수출로 틈새 시장을 파고들며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성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 업체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순천에 지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중고차 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들은 막대한 자금력에 전국적인 영업망까지 갖춘 거대 기업이 진출하면 고사 위기에 내몰릴 게 뻔하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차량 통행이 잦은 순천의 한 오거리. 국내 최대 중고차 업체인 K카가 지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업체 측은 토지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오는 10월부터 시설 공사에 들어가 이르면 연내에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8년 한 사모펀드에 인수된 K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망을 바탕으로 지난해 1조 3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지역 중고차 업체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공룡기업이 입점할 경우 생존의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입이 돼야지만이 판매가 되는데 매집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저희들이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30% 정도 비중을 매출을 아마 그쪽에서 뺏어갈 걸로. 특히 K카는 전국 40여 개 직영점을 기반으로 중고차를 전국에 유통하는 만큼 파급력도 커 순천은 물론 전남 지역 중고차 업계 전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K카 측은 순천 진출 여부나 진행 상황, 지역 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항 지역 중고차 업체들은 지난 4월 K카 직영점이 들어선 이후 판매 실적이 30% 이상 줄어드는 등 실제로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지방 중소도시까지 진출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향후에 경쟁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거의 없어지면 소비자들도 어차피 그 대기업이 제시하는 금액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남 지역 중고차 업계는 허가 신청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경우 입점을 막기 위한 투쟁에 들어가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 반면 현대차 등 완성차 회사들까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예고한 만큼 지역 업체들도 체질 개선과 자구책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경남에선 어제 9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 34명, 김해 29명, 진주 10명, 거제, 합천 각각 4명, 양산, 통영, 남해 각각 3명, 고성, 거창 각각 2명 등이며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감염 경로는 도내 기존 확진 환자 접촉이 61명, 타 지역 접촉 6명, 수도권 관련 2명, 나머지 21명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경북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40대 환자 1명이 사망해 도내 사망자는 22명으로 늘었습니다. 함안군은 기존에 오늘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22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방접종센터가 연장 운영됩니다. 경상남도는 외국인 노동자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 신청이 저조한 만큼 창원과 김해, 통영, 함안 예방접종센터를 연장 운영하고 불법 체류자들도 불이익 없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중소벤처기업청은 경남은행과 함께 소상공인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부터 제품 사진 촬영 등 제품 등록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SNS를 이용한 홍보와 마케팅 등에도 도움을 주기로 하는 등 12개 업체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가족들과 놀다 사라진 3살 박모군을 밤샘 수색 끝에 산 중턱 수풀에서 발견해 가족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군은 지난 13일 오후 6시쯤 거주지 인근 갈매산에서 친누나들과 놀다 한눈판 사이 사라져 경찰 등 500여 명이 투입돼 수색한 끝에 4부 능선 수풀에서 발견됐는데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는 술을 마신다고 나무라는 80대 노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7단독 김추아 판사는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처분 중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8살 A씨와 33살 B씨에게 벌금 각각 3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자가격리 이탈 행위는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적인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격리 장소를 이탈할 불가피할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주거 환경이 열악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LH는 쪽방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발굴에서부터 주택 물색, 이사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물 안전 확보와 집안 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주 지역 노후관로에 대한 누수 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원은 진주시와 물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매설한 지 20년이 지났거나 누수가 발생한 적이 있는 배수관로를 점검해 탐사 결과 보고서를 진주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내년 경남교육청의 신규 예산 편성을 앞두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설문조사는 경남교육청 누리집에서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학생과 학부모 등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조사에서 제시된 각계의 의견들은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교육비 예산의 반영 여부가 결정됩니다.